혜민아, 너 그 사진 봤어?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귀없는 토끼 사진 말이야. 토끼의 차밍 포인트인 기가 날아갔다고. 일본 원전 진짜 심각하대. 나도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기형아들이 많이 생겼잖아. 나도 그 기사 봤어.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 수 없대. 근데 이번에 일본도 원전 사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떡해. 유럽에서는 독일 2022년, 스위스 2034년 탈원전 결정, 이탈리아 원전 부활 국민 투표 94% 반대로 부결. 이렇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에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어.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끝까지 원자력 한대. 진짜?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원자력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로구 환경운동연합과 강서 양천 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원자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챕터 1. 원자력의 진실과 오해. 원자력은 환경 친화적이다. B. 원자력은 원자력을 만드는 에너지인 우라늄을 농축하는 동안에 태양가스가 방출되어 오히려 환경에 안 좋아.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보다 더 저렴할까? B. 원자로의 건설, 보수, 건설 비용, 누락 이런 거 운영 비용과 설치 비용이 합해지면 가스화력 발전소의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원자력으로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B. 정부가 원자력에 쏟는 지원금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만 옮기려고만 한다면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 B. 한국 원전은 지진 발생 시 자동 정지 기능조차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 챕터 2. 원자력은 핵이다. 원자력은 핵이 맞아요. 사실상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핵이라 하지 않는 것은 핵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원자력이 위험한 이유가 아주 많이 있어요. 첫째, 폐기물 처리 문제 있어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난 뒤에는 방사능 처리 문제가 남게 돼요. 하지만 현재 기술로 방사선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건 100% 불가능해요. 둘째, 피해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만 봐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독성이 없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원자력 계획을 재검토, 신규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자력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불확실하고 생산량이 적다는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알리는 게 중요해. 사실 원자력 사고 이후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잖아. 둘째, 에너지 절약. 그게 키포인트이기도 하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원자력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해보자. 셋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보자. 그럼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자. 양천구청을 방문해서 양천구의 현재 에너지 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보자. 자, 그래, 그럼 우리 시작해보자. 네, 저희는 먼저 양천구청을 방문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양천구에서는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고 사업비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양천구의 의지만으로는 설치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건 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도 강제성이 약해서 실제로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알린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와의 발전 차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원자력 화력 에너지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수익을 보장해줘서 안정하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족하거나 강제성이 약해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기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강제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다음과 같은 공공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 들어갑니다. 자, 들어주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선 서울시내 학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적극 지원해 주셔야 돼요. 약속합니다. 학교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 범위 이상 넘어 개보수 공사나 건물 신축을 할 때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이상 사용하게 지시하시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작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꼭 세워주세요.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 그런 습관 들이기 방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청에 제안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서울시내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실제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안 되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세금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지방단체에 모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상 저희가 제안하는 공공정책이었습니다. 저희는 핵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 모든 전 연령층에게 원자력의 나쁜 점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였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이 왜 나쁜지 왜 안 좋은지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홍보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것이 왜 나쁜지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열심히 홍보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학교에서 원자력 포스터를 만들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원자력의 나쁜 점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등교시 교문 앞 홍보 그리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에 들어가서 홍보했는데 처음엔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홍보했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원자력이 왜 나쁜지 그리고 오히려 원자력이 좋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책갈피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배부하였습니다. 셋째, 저희는 또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번에 저희 학교에 새로 지어지는 체육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전등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LED 전등은 일반 전등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영구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유리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여 교장 선생님께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소장님 여기 그 전등도 LED 전등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저희는 또한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 증가 및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양천구청에 가서 강사님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에너지 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양천구청에 갔습니다. 가서 면담을 하는 도중에 양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홍보 및 강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동아리팀이 양천구청에서 강사님을 초대하여 저희 학교에서 에너지 관련된
홍보 및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과 함께 저희 학교에서 토요일 날 하루 시간을 빌려서 반에 들어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화만들기 팀의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원자력에 관심만 있었지 지식은 없고 무지한 상태였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원자력의 단점을 많이 알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번 활동이 끝나더라도 저희는 에너지를 꾸준히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원자력 반대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안문 보내셨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이랑 뭐 혹시 답변 받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양천구청이랑 서울시청에 다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부 없으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그때 하필이면 잘리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문은 두드리고 있는데요. 돌아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죠?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인데 뭐 이제 크네. 저 몸이 큰 생각들이 또 크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자력 문제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구청이라든지 자기 지역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국가적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자력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포착은 좋은데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체계적인 접근 같은 것이 있었으면은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겨냥한 학생들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 정부는 좀 친환경 정부에 가까워서 앞으로 에너지 계획을 지금 32%에서 59%로 확대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도 1978년에 지어져서 2007년 30년 수명이 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명을 연장을 하지 말자, 그리고 좀 친환경적인 정부가 원자력을 친화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나라들처럼 반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원자력 문제는 아까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크다. 근데 크기 때문에 해결 못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혹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대표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을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집에서는 안 쓰는 플러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뽑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탭을 전원 차단용 멀티탭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실에서는 나갈 때 꼭 불 같은 거 끄고 전등도 좀 더 절약적인 걸로 바꿨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여 체육관에 LED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LED가 16만 1,000원 정도로 되게 비싸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익 손해보다는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해서 어떻게 됐죠? 교장 선생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잠시 심사위원분들은 멈춰주시고요. 질문을 저기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그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 원자력이 아까 전에 화력 발전보다 그 처음에 시설 만드는데 더 요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요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생각보다 조건도 많이 좀 그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파랑 에너지 같은 거는 그 좀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태양광 같은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학교처럼 옥상이 넓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훨씬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요구하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야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같은 것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원자력 발전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자력이 가장 후쿠시마 원전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알아본 결과 원자력은 단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에너지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의 장점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까 저기서 말했듯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진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오히려 더 비환경적이고, 그리고 저렴하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와 원자력 세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원자력 발전보다는 화력 발전에 그 개선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라서 아직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되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자원이란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원자력과 화력과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력 발전에 있어서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비교해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의 효율이 훨씬 높고 그 결과 비용도 덜 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는 물론 현재로서는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그만큼 가진 문제가 크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보다도 단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친환경적인 것을 버리고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만 관심을 써주고 이제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해야지 원자력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